서브 이슈입니다. 주식 방송의 거짓말. 우리는 수많은 주식 방송을 봅니다. 그런데 주식 방송을 보며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주식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방송의 패널들은 썩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떨어질 때 손절하지 못하고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면 돈 법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당신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당신이 투자한 기업의 재무제표부터 최근 기업까지 죄다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본 것이다. 기업 탐방도 해보고 사장도 만나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의도입니다. 주식방송은 끊임없이 주식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떨어지면 댓글창은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주식방송에서 투자자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하는 말입니다. 즉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돈 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매일 차트 분석하고 재무제표 보고 뉴스 보고 기업 탐방 해보고 그러면 돈 법니까? 아닙니다. 돈 못 법니다. 그랬다면 주식 방송하는 사람들과 회계사들은 이미 부자가 되어 은퇴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기업 탐방을 하면 그 기업 사장은 100이면 100 과도한 자신감으로 자기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업 탐방을 오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내일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모릅니다. 게다가 해외 기업은 기업 탐방 자체가 힘들고 일개 개미들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주식은 자연의 물리현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없다는 것이죠. 어제 오르고 오늘 올랐다고 내일 오르지 않습니다.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오늘의 주식시장은 어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식은 인간의 불확실한 감정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집단적인 감정은 공부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량주에 투자하고 오래 목표 두면 오른다. 평소에 주식 방송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단타 치면서 사고 파니 수익률이 안 좋은 것입니다. 회전율이 많을수록 마이너스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우량주에 묻어놓고 HTS, MTS 지우고 비밀번호 잊어버리고 몇 년 지나면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주식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추천하고 그 결과는 10년 후에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니 말입니다. 산 것은 오늘인데 평가는 10년 후에 하니 말이죠. 그런데 10년 후까지 그 주식을 들고 갔을 리가 없고 10년 후에 그 주식을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샀는데 오늘 오르면 그게 주식이냐 로또지. 10년쯤은 기다리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주식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전에 부동산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재개발 빌라 사라 해놓고 몇 달 지나서 요즘 매물이 많아지면서 가격 떨어진다고 하면 부동산을 10년은 바라보면서 하는 거지 좀 떨어진다고 징징대면 되느냐라고 면박을 줍니다.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우상향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노키아는 한때 세계 1등 주식이었지만 휴대폰의 세계 1등 주식이었지만 애플 때문에 망했고 IBM은 80년대 컴퓨터의 강자였지만 내리 떨어졌으며 GE는 100년 넘은 기업이었지만 다우존스에서 빠지며 2000년대 세계 1등 할 때보다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한국의 시가총액 탑10입니다. 2000년 한국 시가총액 탑10 종목 중에 지금까지 봤을 때 현재까지 시가총액 탑10에 들어간 종목은 삼성전자 단 하나입니다. 현대차에 2010년에 투자를 했다면 16만 3천 원에서 현재 18만 원대 정도가 되었을 뿐입니다. 부자는커녕 은행 이자율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우량주에 투자하면 돈 된다, 부자 된다, 뭐 당연히 거짓말이죠. 이때 보면 한국통신공사, KT 뭐 장난 아니게 떨어졌고 한국전력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졌고 포항제철, 프리텔은 있나요? 국민은행, 뭐 담배인상공사, 기아차, 주택은행 작살났죠. 오래 묵혀두면 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와 같은 지수죠. 지수는 왜 오릅니까? 예를 들어 S&P 500 지수와 같은 것은 S&P라는 기업에서 500개 종목을 수시로 편출합니다. 그러니 오르는 것이죠. 떨어질 종목은 빼고 오를 종목만 골라 담으니 오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고팔고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한 종목을 사서 올랐다면 그것은 운이 아주 좋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지수에 투자를 안 합니까? 지수에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9.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개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면 오르니 절대 팔면 안 된다. 주가 떨어질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기왕 손해본 거 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번이 바닥이니 조만간 오를 것이다. 그러니 절대 팔면 안 된다. 추천은 했는데 기다림에 지쳐 손절하려는 고객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다 조금이라도 오르면 겉봐라. 내가 오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다시 떨어지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중국이 봉쇄를 해서 등등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떨어졌으니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주식 방송에서는 절대 주식 팔라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팔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 주식 방송에서 이만한 손해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떨어지는 종목은 팔아야 합니다. 팔지 않으면 재수 없으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고 정고점을 회복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정 비율 정해놓고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팔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추천한 종목이니 떨어졌을 때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천받아 투자한 개미도 이익난 것을 팔아서 손해난 곳에 물타기를 할지언정 손해를 보면서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추천하는 사람이나 추천받아 투자한 개미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손실 확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계좌는 죄다 마이너스 수십 %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마이너스 50% 나면 손절하고 다시는 주식 안 합니다. 인내심 있는 사람은 떨어지다 지칠 때쯤 주가가 올라서 겨우 본전 차리면 그때 팔고 다시는 주식 안 합니다. 이래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분산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주식 방송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개의 섹터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세요. 떨어질 때도 분산이 되어서 안전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주식 방송은 끊임없이 주식을 소개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주식에 몰빵을 하면 다른 주식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한 주식만 사라고 한다면 책임 소재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르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 수십 개를 소개시키고 그 중에 하나 오르면 겉보라고 내가 오른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떨어진 것은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분산 투자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개미들은 종잣돈 자체가 작아서 분산 투자를 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 쳤다가 운 좋게 올라서 부자가 된 경우는 정말 있습니다. 애플에 몰빵 쳤는데 스마트폰으로 대박쳐서 몇백 프로 올랐다거나 스타벅스에 90년대 투자했다면 100배는 올랐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정말 운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서는 부자가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분산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없겠습니까? 첫 번째는 물타기입니다. 일단 분산 투자를 했으니 여러 개의 주식을 샀을 것입니다. 최소한 10종목 이상은 샀겠죠. 10개를 사면 한두 종목은 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개미들의 특징은 일단 오르면 팔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오른 종목을 팝니다. 그리고 8개, 9개 떨어진 종목이 있는데 떨어진 종목에 오른 종목에 판 돈을 가지고 물타기를 합니다. 최악의 선택이죠. 이러면 결국 내 계좌는 마이너스만 남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익과 손해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종목은 얼마나 분산시켜야 할까요? 10종목이면 될까요? 아니면 50종목이면 될까요? 아마도 분산시키려면 자신이 그냥 마음에 드는 종목 여러 개 잡아서 살 것입니다. 기업 분석은 했을 리가 없고 증권 방송에서 찝어주는 종목, 신문기사의 난 종목, 요즘 유행하는 종목 등 마구잡이로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게 되면 수십 개의 종목을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종목을 살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죠. 우량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샀을 것이고 유행하는 것 위주로 샀을 것이고 그리고 아주 자기가 삘이 꽂히는 그런 종목을 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오른 종목을 샀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되겠죠. 많이 오르지 않고 떨어졌다면 내가 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10개 중 8개 이상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될 리가 없죠. 제대로 된 분산 투자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제대로 된 분산을 했기 때문이죠. S&P 500 같은 경우도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기술주, 방산, 기타 등등 유행과 관계없이 전 섹터를 아울러 그 중에 우량한 기업을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만든 것이 바로 S&P 500과 같은 것입니다. 분산을 한다고 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고팔고를 또 해야 합니다. 마치 S&P가 S&P 500 종목을 관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업 분석을 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요즘 ESG와 같은 그 유행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미가 대충 산 종목을 이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돈과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산 투자를 하면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결국 분산 투자는 개미가 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세계 1등에 몰빵을 해서 세계 1, 2등이 바뀔 때마다 바꿔 타는 것이 S&P 500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수익률도 좋고 하기도 쉽습니다. 세계 1등은 자주 바뀌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전기차와 같은 미래산업 혁신기업에 몰빵 투자를 해서 투자해 만약에 운 좋게 오르면 부자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증권방송에서 하는 예측은 모두 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코스피에 4천 갑니다. 땡땡전자 10만 전자 가니 떨어져도 절대 팔지 마세요. 주식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을 상대로 종목 추천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측입니다. 주식 방송을 예측대로 되었다면 코스피는 만쯤 되어 있어야 정상이고 땡땡전자도 100만 원쯤 갔어야 정상입니다. 증권방송에서 미래 예측을 하는 모든 것은 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컴퓨터를 발명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수학천재 존 폰 노이만은 세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는 5대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메모리는 640KB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소위 천재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예측은 망상이나 헛소리에 가까운데 주식방송의 마바라들의 예측을 당신은 믿을 것입니까? 그 예측을 믿고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면 쫄딱 망합니다. 물론 주식방송의 마바라뿐 아니라 당신의 예측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천재들도 이렇게 망상이나 헛소리에 가까운 예측을 하는데 당신이라고 천재나 뭐 이런 마바라들보다 낫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식 예측을 포함해 모든 예측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의 영역이죠.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위기, 2018년 이자율 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 이렇게 수많은 위기를 예측한 애널리스트가 있을까요? 물론 루비니 뉴욕대 교수처럼 매번 떨어진다고 하면 위기가 오면 맞췄다고 좋아는 하지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가 오른다, 뭐 이 종목은 오른다, 뭐 이런 것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위기가 와서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방송 캐스터들은 죄다 죽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예측대로 되었다면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니 떨어져도 죽상이 될 리가 없습니다. 예측이 맞았다면 위기가 와서 싸게 살 수 있으니 위기 때 얼마나 해피할 것입니까? 그런데 위기가 와서 주가 떨어지면 모두 죽상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를 것이니 절대 팔지 말라는 말을 꼭 하죠. 세계 1등은 우상향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예측이 아닙니다. 세계 1등, 시가총액 세계 1등 주식이 우상향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망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만약 세계 1등이 떨어지면 2등과 순위가 바뀌죠. 그러니 세계 1등은 우상향한다는 말이 거짓 아닌 진실입니다. 그러나 세계 1등도 위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팔려면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주식방송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예측해서 종목을 찍어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개미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유는 돈과 시간과 정보와 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미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계 1등에 투자하고 매뉴얼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돈과 정력을 아낍시다. 우리가 시간과 돈과 정력을 아껴 써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죠.